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나는 노인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 노인인 줄 모르고 노인이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자신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 노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연령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즐겨서 인용하는 한 가지는, 요즘 100세 세대잖아요. 4등분을 해가지고 25살까지, 50세까지, 그 다음에 75세까지, 그 다음에 100세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는 분류를 제가 제일 많이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25살까지는 뭐냐 하면 학습하는 시기예요. 배워요. 뭘 배우냐?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50세까지는 배운 대로 자기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하셨으니까 나도 결혼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75살까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고의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해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을 반성해보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6세부터 100세까지는 노년기라고 그래요. 그럼 노년기는 뭘 하는 때가 노년기냐 하면, 노년기는 자유로운 시기라고 그래요. 자유로운 시기. 뭐로부터 자유로우냐 하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내가 일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보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능력 위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나이는 많지만 능력이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기준 삼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노인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령적으로는. 그러나 노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노인을 받아들이기에 자기가 좀 어렵잖아요. 옛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노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노인들이 모이면은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청년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을 갖고 있긴 있지만은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에 따라서 이 능력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경험한 청년,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청년을 우긴다면은 그건 꼰대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농경시대부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농경시대의 이 얘기를 이해가 안 되죠. 사회 변동이 그만큼 빨리빨리 진행해갔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청년은 있지만은 우리가 경험한 철없을 때의 청년이 아니라 철든 청년을 지니고 산다면은 그거는 능력 위주의 분류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을 청년들에 비해서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경험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통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든 청년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운다는 자세에서 청년들을 바라본다면은 꼰대라는 소리는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가장 큰 요체는 뭐냐 하면은 노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자는 거예요. 정체감이 뭐예요? 나는 나다 하는 게 정체감이거든요. 그럼 노인이니까 나는 노인이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힘차게 외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감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능력 위주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노인이다 하는 이 정체감.
나는 나다 하는 정체감. 이 세상에 75억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는 뭐겠어요? 명품이 명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명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인정 안 하는데 남이 인정해 줄 수가 있나요? 있는 그대로 내가 위약한 노인이다 그러면 그 위약한 노인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건장하다 그러면 건장한 노인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정체감이에요. 그게 되면은 보이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치 있는 것을 추천해 가면서도 소통해 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인으로서의 생활, 이것을 제가 이제 권장해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오늘로서 여러분과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정말로 노인인가? 노인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철든 청년이 있다. 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외쳐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부모 자녀 관계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다 길러서 지금은 이제 성년이 돼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 이래 떠도는 SNS에 뭐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이사를 갈 때 자동차 조수석에 일찍 올라앉았어야 된다. 그걸 안 타고 앉았으면 이삿짐 싣고 자기들만 간대요. 버려두고. 그런데 실제로 친척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90대 중반이에요. 자식이 셋이에요. 그 자식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교육을 잘 시켜서 제 몫을 제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젊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 미국 유학 가서 한 사람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성공을 했고, 둘째는 또 이제 유수한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고, 셋째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 그만하면 잘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잘 지어놓은 농사들이 아버지를 초청해가지고 미국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형수님이 이제 80세가 넘고 이러니까 만년은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하고 둘이가 자녀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나오셨어요. 10여 년 전에. 나오셔가지고 고향에서 사시다가 형수가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으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던 셋이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도 치르고 다 했는데 미국에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형님이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넘은 분은 미국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향에 있고 싶다고 그래.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고향에 두고 가면 아파트 방 하나에 말이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두고 가면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효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기왕 혼자 있을 것 같으면은 시니어 타워 같은데 이제 건사한 데다가 모시면은 거기는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건 바른 생각이죠. 연세가 들면 뭐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치매가 아니라도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어떤 일을 또 저질 수도 있잖아요. 코드 같은 걸 잘못 뽑아서 뭐 불도 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게 불안하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아주 좋은 타워에다가 모셨어요. 모셨는데 이제 그게 형님한테는 굉장히 섭섭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절대로 애들 말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버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내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품 하나의 자식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18살만 되면 딱 끊어요.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독립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18살 되면 그만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든 쟤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돈을 막 장만해가지고 걔를 주려고 애를 쓰는 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를 내가 생각해 보면, 좀 지금은 여러분들께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18살에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다 하는 말을 굳게 우리가 믿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식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훨씬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자식에게 뭔가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습관화된 분은 그걸 쉽게 놓지를 못해요. 그런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대학교 때 본 영화인데, 대학 때 본 거니까 1950년대예요.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어요. 아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허거를 해요. 엄마, 나 내일 집 나가. 이런다고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때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요. 가출이잖아, 가출. 그걸 누가 용납할 부모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럴 건데. 그 화면에는 어머니가 너무 담담해요. 너 벌써 그 나이가 됐니? 엄마는 몰랐다. 그러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에 아빠한테 얘기해라. 너무 쿨하잖아요, 이게.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저런 엄마도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우리 부모한테 집 나가요 해서 내가 매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침상을 받아놓고 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집 나가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담담하더라고요. 어린 줄 알았더니 벌써 그렇게 컸구나. 18살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 오늘 집 나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를 위해서 좀 도와줄 거는 없니? 아들이 만일 집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봅시다.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 생각은 집을 한 채 사달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생활할 비용을 좀 달라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쿨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미국에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상담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18살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는 안 되지만은, 그래, 나가라. 아빠, 나가면 내가 그 집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집을 하나 마련해 달라지. 그런데 집 사내라, 경비 내라, 이거는 한국식이에요, 한국식. 그러니까 부모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미국식으로 해줘야 될까? 한국식으로, 한국 정서에 따라서 뭘 줘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친구를 보는 입장이니까 18세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내가 충고를 드렸어요. 그래도 좀 준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닥쳤더라면 나도 그렇게 어디다 상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부정이에요. 모정이고. 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는 품 하나의 자녀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습관이 안 되신 분은 그래도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거는 자녀를 독립시키는데도 도움이 돼요. 항상 의존적으로 키워버리면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독립시키는 품 하나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그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의 말씀은 품 하나의 자식은 18살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했습니다.